10월 3일 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표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자애롭고 사랑이 넘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거 보세요. 그러고 이제 퇴근하셨나 그랬는데 또 갑자기 또 저녁에 한번 짧은 영상인데 사실은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좀 딱할 정도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너무 여러분도 유쾌하죠. 좀 쉬세요. 공식적으로 뭐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비상대기 업무나 이건 당연히 해야지.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려놓고. 근데 다 웃잖아요. 이게 더 기분 좋다는 겁니다.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원래.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게 그게 공직이죠. 공직은 그런 겁니다. 뭘 그렇게 반응이 웃으면서 아주 저항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쉬세요. 출근 안 하는 거면 해도 어딥니까? 그렇지. 저도.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하나, 둘,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낭중지추가 일어나는데, 전부 비서잖아요. 아까 그 자리가. 그럼요. 근데 비서들이 다 웃잖아요. 웃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찍어 누르거나 뭐 한마디로 조지거나 몰아세우거나 나름 옳은데 니들은 뭐야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웃지 않았을 거예요. 웃음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고 정확하게. 권력 앞에서. 네네. 이게 그런데 열려 있어요. 권력의 위아래가 아니라 같은 문제 해결을 하는 동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권세를 휘두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일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일종의 일이 경연장 같은 중심이죠. 거야. 누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더 그거를 신속하게 잘 해결하는가의 경쟁장이야. 그러니까 조용필이랑 아니면 내 신인 가수여도 내가 경연장에서 똑같이 노래로 상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음들인 것 같아요. 물론 고단하고 정말 모시는구나 우리는 그렇지만 웃음은 나오지만 좋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쉬고 싶고 술 먹고 싶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윤석열 맞아요. 같이. 그러니까 안 됐어. 어떻게 보면. 동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윤석열도 그 대선 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이제 오벌 오피스에 앉아서 다리 꼬고 막 전투지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서로 머리 대고 막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막 지휘하고 그런 이런 것들을 본인 이미지가 스스로 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로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돼요? 한마디 그러니까 본인만 말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말을 못하고 항상 경직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여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쫄리고 다 그러겠어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은 반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반말이죠. 그렇지. 웬만하면 다 반말이죠. 카메라 앞에서도 야 이거 좀 챙겨봐. 이거 뭐 가져와. 기자한테도 뭐 질문하면 저리가 뭐 이러는 사람이 참모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제 쉬겠다, 쉬어라 해놓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휴 첫날 갑자기 쉰다더니 강화도에 나타났어요. 평화전망대에서 고향 못 간 실향민 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저는 이 영상을 풀로 다 봤는데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임기 중에 여러분들 이산가족 만나실 수 있는 모멘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무한한 또 책임감 느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강화도 평화전망대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지난번 후보 시절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학부형이었던데 나중에 되니까 앞에서 막 정말 여기 못 산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이거 시끄러워서 대국방송이랑 이게 막 또 저쪽에서 막 기괴한 막 음들 막 이런 걸 내보내고 그래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여튼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그 가족을 초대한 바 있습니다. 그 아이도 그렇죠. 어린아이도 해서 편지도 이렇게 그림도 그렸는데 그 전에 있던 아주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이는 그림이 예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청와대 대통령실 행사까지 했잖아요. 네. 보통은 그럼 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 끝났어. 이거 그럼 딱 지워지. 뭐이 정도면 다 했잖아. 그럼 내가 그렇지. 할거 했고. 대북방송이랑 다 막았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본질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힘든 거는 내가 막아줬잖아. 그렇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끝. 아니에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살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쟁점이 많구나. 아, 이산가족 문제도 있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지금 방송 정도만 꺼진 거지. 실제로 남북관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지. 명절 때니까 한번 이북에도 우리가 동포라고 하니까 우리 명절을 같이 지내는 마음으로 한번 나의 진심을 전해보자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재명 스타일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무섭거든요. 네. 반복 체크 끝날 때까지 그걸 제일 또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직원들이. 자, 국임당도 사실은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자, 내란당도 이제 추석 때 뭐 움직였어요. 전방도 가고. 그런데 이 망원경을 아, 참. 이게 누가 좀 옆에서 지적을 안 해줘 얘들은. 모르니까 지들 다 이거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어. 옆에도 보니까 얘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바보들 콘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은 법무관 출신 아닌가 모르겠네. 내란당은 전통이 그래요. 옛날 저 MB 보면 이렇게 조준선 정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총 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아무도 안 가르쳐줘. 윤석열도 그렇고. 또 이게 어떤 그 의원 장군 출신 의원이 저거 뭐 이렇게 포탄이라고 저거 보온병 가지고 강호 저 어디 그런 백령도 포격 사건 때 한심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 일부는 군 그 장성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군 한기원가. 쓰리스타 출신인가 그랬죠. 네.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강화도 갔다 갑자기 또 어린이들 만나러 갔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연휴 첫날입니다, 이게. 10월 3일 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표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자애롭고 사랑이 넘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거 보세요. 응? 자, 여기 이게 그러고 이제 퇴근하셨나 그랬는데 또 갑자기 또 저녁에 약수 파출소 또 풍물시장 또 갔어. 이게 풍물시장이 대통령 집권 이후 6번째인가? 최소? 이상혁 감사합니다. 서울 중심인 중구들 가서 한참 또 이야기 나누고 건의사항 듣고 편한 대화를 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합 변호사 이러니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러고 다니시는데, 그죠?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교대로 조금씩 쉬긴 하고 있다고. 네, 당일날. 그러나 네. 아니 당일날에도 출근한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네, 근데 좀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뭐 다들 좀 대부분 일하고 공직의 있는 걸로 휴일이 알고 어딨냐라고. 추석 누구는 손바닥에 왕자 쓰고 사는데. 왕자 얘기 나왔으니까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관련해서 요거는 진짜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혼자 웃으려고. 네. 아니 같이 웃어요. 지금 진짜 10,0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아이고. 네. 요거 보여드리면 한 10,000분이 포복 절도할 겁니다. 윤석열 살아있는 그 세배. 네. 완전 그 지지자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추석날. 우와, 추석날 세배하나요? 추석날 세배가 아니라 산 제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두 번씩 절하는 거겠죠, 이분들은? 야, 이게 어떻게 세뱃돈은 저기 한학자 총재한테 가야 받을 수 세뱃돈이 있는데.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차례를 지내는 거야. 아이고. 지금 살아있는데 빨리 완전히 보내는 거네요. 네. 하는 일들이 기괴합니다. 자, 여론조사, 여론은 역시 민심 천심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3.5% 반등했습니다. 1.5%포인트. 4주 만의 반등이라
리얼미터가 상당히 인색하게 나왔는데 상당히 반갑다 하는 그런 반응들. 그리고 근데 SBS 여론조사는 60%였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MBC는 59%. 네, 여기 보시는 59% 것처럼 였고요. MBC 59%. 추진력 좋다. 경제 민생에 신경 써서 좋다. 국민 소통에 신경 써서 좋다.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우리가 뭐 보는 눈이 다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국민의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MBC만 그런 게 아니라 조희대 사퇴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한학자 총재 구속도 잘했다 63%. 이건 저는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BS 우리 오창희 국장 말씀대로 60%, MBC가 59, SBS가 60 이렇게 대동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리얼미터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더 여론에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조사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리얼미터가 조금 보수 가포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MBC 응답 중에 왜 국정 지지도 59에 손을 들었냐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능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응답이 있는 건 정말 놀라운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 전 사람들을 쭉 보면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죠. 많이 평가를 해왔죠. 네. 이념태가 나뉘면서. 근데 매우 좀 특이한. 유능하고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는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자체 뭐 내년에 여론조사하면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일 잘한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충북도에서 좀 그렇죠. 나오겠죠. 중요한 거죠. 유능하다, 합리적이다. 네네. 근데 저는 리얼미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 보수 가포집은 네네. 뭐 네. 당연해 보이는데 그 사유 분석이 상당히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이유로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대미 관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서 코스피 3,500 돌파한 거, 물가 안정 촉구하는 뭐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평가돼서 반등됐다. 이런 평가 분석에 대해서는 네, 뭐 동의하시는 기본적으로 건가요? 다 동의하고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그 명절 전날 아마 코스피 3,500 돌파했잖아요. 네. 사실은 여러 이제 악재들이 있지만 명절 전에 좋은 그 추석 밥상에서 이런 아주 코스피 3,500 이런 것들이 주된 화제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네네. 너무 여러 가지 분산되는 그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가장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집중 좀 됐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추석 연휴가 아직 이제 절반밖에 네.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 아마 금요일 그 하루 저기 쉬는 분들은 계속 저기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계속 네. 지금 대부분이 네.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 사상 최고 거를 이게 친 식탁에서 거는 많이 얘기가 되던데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얘기 많이 되고요. 그다음 네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도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망은 어때? 그럼 4천 간대는데 4,500 간대는데 계속 간대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식당에서건 하여튼 사람들 모이면 많이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그 외국계에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제 집권 한쪽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던 게 하나 있잖아요. 금산 분리에 대해서 뭐 전면적 분리는 아닌데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AI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금산 분리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계가 대거 이제 들어오는 그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그 뭐 전반적으로 이번 추석 그 밥상 머리 의제 뭐 쟁탈에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가 좀 공유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종편 같은 걸 틀어놓잖아요. 그럼 종편에서는 계속 사실 내란당이 냉장고로 부탁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사실은 YTN 못 쓰겠더라. 그렇죠. YTN도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여론이 밀리는 거 아니야? 이랬을 그다음에 텐데. 뭐 김현지 뭐 네. 절대 존엄 뭐 있다는 그런 거.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얘기를 못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엉뚱한 거 시비 거는데 예능에 나와가지고 히덕거린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럴 줄 알고 뭐, 일부 이제 삐딱하게 공격하려고도 보신 분들이 많아. 그렇죠. 근데 보고 나서
야 이거 시래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뭐 완패로 김현지 씨, 끝났다 이렇게. 김현지 씨도 그렇고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계속 뭔가 신비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걸 모르냐고. 5분도 안 걸리지. 근데 그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 놔야 욕하기 좋으니까 그런 거지. 국감에 누가 안 나온다고 그랬냐고. 아니 그러니까 엉뚱한 헛발질은 뭐냐면 이쪽이 탄탄하니까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YTN이나 이런 데는 소위 너무하더라고요. 균형을 잡아준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반반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보기가.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를 업으로 하는 이제 고발 저널리즘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기술적으로 뭐 한두 가지 뭐 의혹 포인트를 제기하더라도 실체가 없으면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려하셨던 분들도 이제 우려 털어내시고 나머지 연휴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저희 고발뉴스는 계속 되니까요. 고발뉴스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휴 기간에 참모들이 계속 방송을 좀 채웠어요. 우상호 수석도 방송하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를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시면 왜 냉부에 나갔는지 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거 강훈식 비서실장이 외부처 나가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강훈식이라고 하는 정치인 비서실장을 다시 발견했다. 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가장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는 늘 민생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 이게 사실은 되게 식상한 단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뭐 그럴 수 있죠. 뻔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 모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끊임없이 어렵고 약한 사람을 자꾸 챙깁니다. 산업재해가 누구 났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게 사실은 1년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자꾸만 산업재해 자꾸 뭐 기업에다가 뭐 하라고 막 하지 마라. 너무 자꾸 그러시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더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저랑 둘이 있는데, 정 실장님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1년에 600명 이상 돌아가시는 분 중에 100명, 150명이라도 죽입니다. 4년이면 600명, 700명이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뺑뺑이 응급실 도는 것에 추석 때 걱정도 되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막 노동 착취당하고. 착취당하고 끊임없이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는 어떨 때는 보면 약간 먹먹할 정도로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요청하고 질타도 하고 끌어내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5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더 잘 나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줄겠다. 이 생각은 저희가 확신을 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그 시래기 정신. 네. 버려진 부분들, 그리고 사소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다시 치켜 올려주는. 네. 이게 지금 요거 이제 너무 설명 너무 잘했던. 네, 설명도 잘하셨지만 이 말 속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걸 보면, 저도 정부에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보면 책임성이 무한 책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안 좋은 어려운 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께 직접 관심 갖고 부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더 책임성이 부각되는 어떤 집권한 쪽에서 보면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담을 갖고도 아까 이제 멘트에도 나오듯이 1년이면 또 5년이면 몇 명을 살리는 일이다. 즉 내가 무한 책임을, 다소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더라도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서 굉장한 일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새롭게 보는 건 이제 계속해서 소통 방식인데요. 멀리 찾을 것 없이 윤석열 정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그 비서진들 굉장히 경직적이잖아요. 그럼요. 권위적이고 무섭고 뭐 이런 측면이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고압적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예. 느낌. 전통적으로 비서는 말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고전적인 개념들인데, 직접 소통을
정무수석도 하고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말할 것 없이 그런 면이 새로운 시대적인 쌍방향 소통 시대에 걸맞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근데 비춰져서. 저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접촉면이 많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랑. 근데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면 수박류, 비주류 수박 쪽으로 저는 분류해 놨었거든. 강훈식. 그리고 지가 뭔데 말이야. 이재명 당대표 선거 때 죄송합니다. 막 붙고 막 그럴 때 공격하고 저거 젊은 친구가 말이야.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지역구에서 삼선하고 뭐 그런 건 인정하겠는데 지금 젊은 친구가 말이야. 막 약간 좀 수박류로 저는 봐서 안 좋게 봤었어요. 근데 청와대 출입하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 정적이었잖아. 근데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이유를 하나 둘 제가 알겠더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지성실하고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복무하는 정신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밝아, 맑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 함부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재밌는 게 유머가 있어. 이게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의 정말 중요한 덕목이 유머가 필요해요. 훈훈한. 근데 그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런가? 충청도 분들이 조금 조금 마음의 달리- 여인이 좀 달라요. 네. 아니, 저는 지금 중요한- 드러난 네, 부분, 네. 방송에서 아니요, 드러난 좋습니다.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좀 새롭게 평가가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강훈식 실장의 짧은 인터뷰였지만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아까 말씀드렸고 태도가 하나 보였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실장님 저도 알아요라는 대목이에요. 아랫사람이잖아요. 네. 남자들끼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깍듯한 존댓말이에요. 실장님, 맞아요. 실장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네.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건 하대가 아니라 일하는 동반자로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훈식 의원, 저도 뭐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3선이나 됐는데도 뚜렷한 족적은 잘 못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전국 정치에서는 뭐 많이 알려진 분은 대통령 아니었죠. 비서실장이 되니까 몇 달 만에 확 피어나거든요. 이게 이재명 효과예요. 뭐냐면 누구와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실의 모습이나 이런 게 면모가 여태까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인데 물음표. 그런데 2달 만에, 석 달 만에, 이 사람은 서울시장 데려다 써야 되겠네. 막 이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효과라는 거죠. 이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말 일을 하는 조직일 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너를 부리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난 역할만 좀 다른 거다. 내가 대통령으로 무대 위에만 있을 뿐이지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자. 한번 성과를 내보자. 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쓸모 있는 존재가 돼보자. 라고 의기투합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이죠. 맞아요. 아주 기분 좋아요. 아주 유쾌한 장면이에요. 그 청와대 근무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휴가도 없다 죽을 그랬는데. 맛이야, 죽을 물론 맛.